안녕하세요. 오늘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테스입니다. 와, 이 회사 겉으로 보면 실적이 정말 완벽하게 회복된 것 같거든요.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,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어쩌면 좀 위험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와, 시작부터 숫자가 장난이 아니죠? 플러스 46.2%. 이게 뭐냐면요. 바로 테스의 올해 매출액 성장률입니다.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나면서 작년보다 매출이 무려 46.2%나 늘어난 거예요. 이건 뭐 말 그대로 화려한 귀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한편에서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.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아주 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테스의 재무제표. 지금부터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이익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. 이 부분이 테스의 본업, 그러니까 장사 실력이 얼마나 탄탄하게 돌아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.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,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영업이익이 작년에 38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578억 원, 자그마치 50.1%나 껑충 찐 겁니다. 이게 그냥 물건만이 팔아서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. 진짜 실속 있게 핵심 이익이 훨씬 더 커졌다는 의미거든요.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. 바로 이익의 퀄리티, 즉 질이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계장부에는 순이익이 569억 원이라고 찍혔는데 실제로 회사 통장에 들어온 현금은 무려 824억 원이었어요. 아니, 번 돈보다 현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? 네, 맞습니다. 이건 정말 진짜 강력한 긍정 신호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. 뚜렷한 실적 턴어라운드, 본업의 강화와 잉여 현금 창출력을 증명했다. 와,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? 사실 여기까지 보면요, 테스는 그냥 완벽 그 자체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보겠습니다. 동전의 반대편을 볼 시간이에요.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채 문제입니다. 이익이 늘어난 건 좋은데요. 부채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. 보세요. 총 부채가 작년에 50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957억 원. 딱 1년 만에 거의 2배, 정확히는 89.1%나 불어난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화려한 실적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위험 신호였던 거죠.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이 숫자입니다. 플러스 254.4%. 이건 그냥 부채가 아니라 꼬박꼬박 이자까지 내야 하는, 그러니까 진짜 빌린 돈인 차입금의 증가율이에요. 이게 무려 254.4%나 폭증했다는 건 회사가 외부에서 끌어다 쓴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.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갑자기 빚더미에 오른 걸까요? 그 이유는요, 딱 하나의 재무적인 한 수 때문이었습니다. 그 결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. 그 한 수는 바로 440억 원짜리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. 네, 바로 대규모 교환사채 발행이었죠. 이 결정 하나가 테스의 재무구조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. 교환사채, 이름이 좀 어렵죠?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것도 일단 돈 빌리는 채권은 맞아요. 그런데 나중에 투자자가 나 돈 말고 주식으로 줘 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테스 자기 회사 주식이 아니라 테스가 투자한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전환사채, 즉 CB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. 그럼 테스는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썼을까요? 그 전략을 4단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첫째, 44억 원어치 교환사채를 딱 발행해서 둘째, 현금을 쫙 확보합니다. 셋째, 그 돈으로 뭘 하느냐? 바로 새로운 회사를 사들이는 M&A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. 이게 바로 테스가 그린 큰 그림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에는 당연히 새로운 위험들이 따라오겠죠. 먼저 빚이 늘었으니 이자 비용이 11.5%나 급증했고요. 나중에 이 채권들이 주식으로 바뀌면 시장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이 442억 원짜리 M&A가 무조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 생긴 거죠. 실패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.
당연히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에도 훨씬 더 민감해졌고요. 자, 상황이 꽤 복잡해졌죠? 그럼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? 제가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지표 몇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.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.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부채 비율. 빚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봐야겠죠. 둘째, 영업활동 현금 흐름. 본업에서 돈은 계속 잘 벌고 있는가? 이게 중요하죠. 셋째, 차입금 잔액. 빌린 돈을 잘 갚아나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관계기업 투자자산, 즉 그 큰 돈 들여서 한 M&A가 진짜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.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체크해도 큰 흐름은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. 자,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? 이걸 보면 딱 테스의 두 얼굴 지킬 앤 하이드가 떠오릅니다. 왼쪽을 보세요. 이익은 환상적으로 회복했고 현금 흐름도 끝내주고 단기 안정성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무려 451%. 모든 게 완벽한 청신호입니다.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요. 갑자기 급증한 부채, M&A라는 새로운 모험이 가져온 리스크,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.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테스의 이번 선택은 미래를 향한 눈부신 성장 엔진을 다는 과정일까요? 아니면 회사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? 정답은 없겠죠. 그 결과는 오직 앞으로의 실적만이 증명해 줄 겁니다.